점심 잘 드시고 오셨죠? 네, 좋습니다. 그 저도 밥을 먹고요. 어 간단하게 AI가 난리를 친다고 하는 그런 지금 GPT-5 나오면서 이것저것 바뀐 것들 그런 거 뉴스 좀 보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달 후다닥 와 가지고 요거 폴더 정리를 좀 잠깐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아까요. 아까는요. 여기에 도대체 어디에 쓰는 용도인지 잘 파악이 안 되는 폴더들이 쭉 나열돼 있었어요. 나열돼 있었는데 이제 마치 그 장난감 박스에는 장난감을 담고 뭐 옷 서랍에는 옷을 정리해서 넣어 주는 것처럼 각각의 역할에 맞게 폴더 트리를 구분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컴포넌트는 건든 게 없고요. 여기 페이지스 안쪽에 이제 이 서비스가 가질 수 있는 페이지들을 지금 요 경로에다가 다 넣어 놨습니다. 요거 넣어 놓고 그러면 처음에는 얘가 나오겠죠. 여기 잠시만요. 지금 코드를 막 지금 버그 고치고 있는데요. 결국 요런 거거든요. 원래는 어스에서 원래는 폴더 바로 루트 디렉토리에서 어스에 있는 얘를 꺼내고 있었는데 얘를 이제 요 화면으로 좀 옮겼다는 거예요. 지금 얘는 좀 적절치 않거든요. 어스 컨텍스트가 여기 있는 거는. 네, 일단 음, 네, 뭐 거기까지는 정리를 안 했고, 네. 그리고 관련해서 뭔가 만들어 놨던 여러 가지 코드들 이제 화면을 렌더링하는 것 외의 것들을 지금 이쪽 유틸 쪽에다가 좀 몰아 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도요. 지금은 제가 시간이 그렇게 막 넉넉지 않아서 요렇게 했는데 사실은 얘도 네. 앨범, 홈, 인포 그쵸. 인포처럼 요렇게 단계 형태로 보여주는 게 쪼끔 더 직관적일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얘 여전히 고치고 있어서 뭐가 안 되는데요. 지금 얘 제가 여기 고쳤더니 앱 서비스 여기저기서 지금 얘를 참조하고 있던 애들이 값이 정상적으로 안 바뀌어 가지고 계속 요 난리가 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 좀 AI한테 좀 고치라고 좀 얘기를 해 놨습니다. 원래는 저거 실행시켜 놓고 에러 나는데 찾아 가지고 다 하나씩 고치고 있어야겠죠. 요거 안쪽으로 넣은 거예요. 요 포스트하고 포스트 요 경로에서 쓰던 거 이제 페이지에 있는 애를 가져다가 화면에 붙여라. 페이지에 있는 애로 요게 경로를 여기 있는 걸로 가져와서 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고 지금 보면 네네. 네. 여기 있는 코드들도 지금 요렇게 가져다가 쓰고 있는 형태로 보입니다. 예. 음.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 오류가 나고 있는 거를 AI가 고쳐주고 있는데 이거 이제 사람이 하려면 귀찮았겠죠. 예, 그거를 이제 AI가 지금 대신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할 거는요. 이 album.jsx와 albums.javascript XML 파일에다가요. 이제 요거를 가져올 겁니다. 어디 있죠? albums 하면은 앨범의 제목 그리고 앨범 아이디가 있는 걸 보입니다. 요거 하나가 앨범 하나고요. 그리고 포토스를 열어볼게요. 포토스 열어보면 얘의 앨범 아이디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무슨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는고 하니 앨범이 1번이라 부르겠습니다. 아이디가 1번이니까. 아이디 1번 앨범의 타이틀은 뭐 요런 거예요. 뭐 ENIM으로 끝나는 뭐 요런 앨범이 하나 있어요. 이 앨범 안에 있는 사진들이 이 앨범 아이디 1로 표현된 겁니다. 앨범 아이디 1이고 요 사진 자체는 요거 1번인 거죠. 얘 이미지가 뭐냐? 요거 나오나 모르겠네요. 한번 열어볼게요. URL. URL 요거 이렇게 복사해서 링크 열어보면요. 안 나오는군요. 안 나오나요? 나오지 않는 사진을 이 데이터에 넣어놓은 건가? 아쉽게도 뭐 사진이 나오진 않네요. 이게 이미지까지 나오는 그런
URL이었으면 참 더 좋았을 텐데. 네. 네, 백엔드에서 받아온 요 사진이 일단 뭐 사진 자체를 제공해 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HTTP인가요? 그래도 안 되네요. 네, 얘는 뭐 사진을 받아볼 수는 없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요 URL이랑 요거의 썸네일 URL 요거 값을 가지고 일단 글씨라도 쓰는 걸로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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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서 중요한 건 요 포토에는 앨범 아이디라는 속성값이 들어 있어서 이 사진이 어떤 앨범에 속해 있는 사진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1번 앨범에 속해 있는 게 요 아이디 포토 1번부터 굉장히 많네요. 네. 어디까지죠? 1번부터 요 50번까지. 아마 한 개 앨범에 50개의 사진들이 들어 있는 형태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51번, 포토 51번은 앨범 2에 속해 있고 여기서부터 아마 100개가 네, 앨범 2에 속해 있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DB를 설계해도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게 되실 거예요. 앨범이라는 모델이 있고 이 앨범이란 모델의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포토라는 모델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앨범을 조회해서 그 앨범 안에 있는 포토들을 조회한다. 요런 화면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다 고쳤나요? 다 고쳤다고 이러는 건가? 볼게요. 에러 나는데요. fail to release email verification. 그래서 파이어베이스 호출부를 못 찾고 있다고 하네요. 제가 직접 찾아줄게요. 저거는 왜 못하는지. 얘도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안 쓰는 거라서 안 쓰는 건 지우면 되고 이메일 베리피케이션에서 뭐죠? 오류가 없어 보이는데 이거 좀 껐다가 한번 다시 켜보겠습니다. 있는 파이어베이스죠. 얘도 지금 같은 이슈네요. 쓰는 코드 좀 지워주고요. 그래서 이런 리팩토링은요 한 분이 해주신 게 낫습니다. 한번 그 팀 내에서 어떻게 리팩토링 하자 방향성 잡고요. 한 분이 쭉 다 바꾸고 그 코드 푸시해서 그리고 그 바뀐 코드 기반으로 다시 작업을 해주시는 게 낫습니다. 왜 오류가 난다는 거죠? 얘 파일 지금 파이어베이스 호출하는 데가 좀 다 오류가 나고 있네요. 얘도 여기 있고 어디야? 얘도 이거겠죠? 다 됐나요? 또 어디야? 좀 잠깐 괜히 했나 싶기도 하고요. 자, 어쨌든 경로 정리한 거니까 언젠가는 했어야 될 일이라 마치 집 정리를 언제까지 미루느냐 청소는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파이어베이스 쓰는 데는 지금 다 이러고 있는 건데요. 아, 드디어 끝났나 봅니다. 예, 드디어 끝났군요. 좋습니다. 자, 하고 요거 내리고요. 지금 어디서 에러가 나가지고 얘는 또 뭐야?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거 린트 오류인데요. 일단 해결하지 않고 이렇게 넘기겠습니다. 에러만 뱉지 말라고 하고 그래서 전체 닫고 뭐 열어볼 거냐면요. 앨범 우리 할 거 요거였죠. 얘 화면 만드는 거 귀찮아서 요거 AI한테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요 앨범스 요 URL에 앨범스로 데이터 패칭해서 화면을 만들어줘 라고 해놓고 그렇게 만들어진 거를 유즈 패치라는 형태로 분리시키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앨범스고요. 앨범스 요 안쪽에다가요. 앨범 상세 정보와 포토 하고 요 두 개 URL 전달해 하겠습니다. 뭐 요거에 대해서 뭐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도 방법인데요. 이번 GPT-5도 그런데 점점 더 흐름이 프롬프팅을 잘 쓰게 하는 흐름보다는 컨텍스트를 요 AI가 알아서 잘 읽고 요 사용자가 요청하는 의도를 컨텍스트가 알아서 해석하는 쪽으로 발전하고 있어서 예. 뭐 대충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요런 기능들을 좀 잘 활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앨범스를 만들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앨범 목록 보여주고 앨범 페이지에서는 앨범 선생 정보와 사진들을 보여주도록 구현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실제 이미지가 안 나오는 게 그게 조금 아쉽네요. 여기 또 음. 아무래도 사진까지 제공해 주기에는 서버 부담이 있어서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죠? 앨범스를 먼저 만들었군요. 앨범스. 네. 얘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코드. 보면 뭐 제가 뭐 별도로 뭐 요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프로젝트에서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던 MUI로 네, 코드를 지금 작성을 해줬고요. 보통 이렇습니다. 내가 처음에 세팅할 때 뭔가 사용하고 있던 코드가 있으면요. AI 그래도 조금 성능이 괜찮은 AI라고 하면은 기존 코드 쓰는 방식을 참고해서 코드를 작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지금 AI랑 지금 첫 대화한 거 아니고요. 계속 대화를 했었잖아요. 계속 대화를 했다 보니까 내가 얘기했던 것들이 얘가 그 다른 대화에서도 참고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MUI로 만들고 기존 프로젝트에 뭐 이런 items per page라는 개념도 있었고 네. 하니까 요걸 참고해서 꽤 유사하게 지금 작성을 해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꾸기에는 더 적절하게 해준 것 같아요. 업셋하고 어떻게 가져왔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앨범스 화면이 만들어졌네요. 네, 여기 나오고 앨범스에서 앨범 목록을 보는 기능을 AI가 후다닥 만들어 줬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안쪽 보는 거는 안쪽으로 들어가서 원래 여기가 사진이 나왔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그 서버에서 실제 이미지를 제공해 주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코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같이 해석해 보겠습니다. 코드를 AI가 짜줬는데요. 얘가 어떻게 동작하는 건지 해석을 해볼게요. 얘도 업셋하고 홈에다가 요거 경로 추가해 줬네요. 자, 앨범스 보면요. 일단 코드가 한 280줄 정도 됩니다. 뭐 이렇게 쭉 보면은 사실 처음에는 이 임포트 받은 게 너무 많으니까 여기서부터 약간 질립니다. 네, 뭐 너무 많아, 뭐 이렇게 많지 하면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제 상태부터 보는 거죠. 유즈 스테이트로 상태를 선언합니다. 상태가 앨범스, set 앨범스, 로딩, set 로딩, 에러, set 에러. 그리고 검색하기 위한 이런 파라미터들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검색 기능은 지금 지우겠습니다. 검색 기능 안 쓰겠습니다. 좀 최대한 간소하게 이 기능을 좀 압축시켜 볼게요. 검색 기능, 필터링하고 검색하는 기능은 좀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필터드 앨범스를 쓰던 거는 전부 다 앨범스를 쓰면 될 거고요. 커런트 페이지. 커런트 페이지는 왜 사라졌죠? 아하, 자, 서치는 지워야 되는데 라스트 업데이티드, 마지막 업데이트. 저희 왜 필요하죠? 지우겠습니다. 요 필터링 기능은 좀 지우고요. 요거는 그러면 필터드 앨범스는 그냥 앨범 그 자체 데이터를 가지고 온 요 앨범스로 데이터를 글자를 다 교체해 주면 페이징 계산은 해야 될 거고요. 왜냐면 한 페이지에 다 보여주는 건 좋은 일이 아니니까. 라스트 업데이티드라는 거 뭐 하고 있나 본데 이거 지우겠습니다. 뭐 마지막 수정일까지 뭐 좀 이렇게 화면에 뿌려주려고 기능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요. 서치 관련된 거 지우겠습니다. 리프레시도 지우겠습니다. 네. 최대한 압축시켜 보는 거예요. 막 여러 기능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텍스트 필드 컨트롤에서 제목으로 검색하는 기능 빼겠습니다. 새로 고침 기능 빼겠습니다. 요 스택 이거 그대로 날리면 되겠네요. 하고 몇 개의 앨범 뭐 이래 놓고 밑에 가면 또 에러가 나네요. 서치 텀 몇 개의 결과 no result 결과가 없을 때 이렇게 하겠다. no result에 대한 서치 텀의 검색 결과 보여주는 조건 삭제하겠습니다. 앨범이 없다. 앨범이 없는 건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앨범이 그 앨범 정보가 비어 있을 때 로딩 데이터 패칭은 끝났는데 앨범이 비어 있을 때 DB에 앨범이 없을 때는 이런 게 나와라. 근데 다시 불러오기 같은 건 지우겠습니다. 네, 앨범이 없습니다라는 글씨까지 나오는 이것도 나름 오류 처리와도 같은 개념이죠. 요런 코드를 안 만들어 놨으면요. 그냥 그 깨진 UI가 나오거나 사용자에게 좋지 않은 UI 경험, UX를 제공하게 됐을 겁니다. 자, 앨범 목록을 보면 자, 기존에 뭐 검색하고 그런 거를 기능들 다 지웠습니다. 그거는 제가 지금 필요 없다고 판단해서 쭉 다 지웠고요. 코드 다시 볼게요. 그러면 코드가 좀 줄었죠. 한 80줄 정도 줄은 것 같습니다. 아까 280줄이었는데 210줄로 안 쓰는 거 좀 지우고요. 얘도 좀 지우고요. 서치 아이콘. 그리고 서치와 리프레시 안 써서 삭제하고요. 보면 간단해졌습니다. 이제 코드가 조금 더 읽기 편해졌어요. 아까는 뭐 검색이랑 막 검색하는 화면이랑 새로 고침하는 거랑 이것저것 기능이 들어가니까 코드를 읽는 게 어려웠는데요. 지금 일단 그런 부차적인 것들은 다 생각하지 않고 가장 메인인 기능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와서 그걸 화면에 뿌려주는 기능, 요것만 봐보겠습니다. 유저 스테이트와 유저 이펙트를 임포트 받아오고요. 요 리액트 왜 쓰는지 잠깐만 볼게요. 요거 또 왜 쓰고 있을까요? 예, 안 쓰는 거죠. 지울게요. 네. 안 쓰면 지우고요. 자, 유저 스테이트와 유저 이펙트를 임포트 받아왔고요. 그래서 앨범과 로딩 에러 그리고 얘를 페이징 처리하기 위한 요 지금 현재 페이지가 몇 번째 페이지인지 확인하는 상태까지 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items per page라는 것도 사실 요 페이징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변수가 되겠죠. 얘는 항상 상수니까 상태로 관리할 필요가 없고요. 요거에 따라서 이제 마지막 인덱스는 몇 번인지 처음 인덱스 몇 번인지 뭐 요런 것들이 결정이 되게 됐습니다. 이제 데이터 패칭 어싱크 함수로 이 데이터를 조회하는 함수를 선언을 해 놓고요. 얘가 이제 유저 이펙트 안쪽 이 화면이 로드되었을 때 요 패치 앨범스가 실행되도록 하는 요 사이드 이펙트 코드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화면단에서는 이제 요거죠. 뭐 헤더 그려주고 에러면은 얘 그려주고 지금 현재 상태가 로딩이면 이거 그려주고 현재 상태가 로딩도 아니고 지금 현재 앨범의 길이가 0보다 크다. 자, 잠깐만요. 커런트 앨범스라는 게 왜 필요하죠? 잠깐 볼게요. 커런트 앨범스 페이징 때문에 필요하군요. 네, 있어야 되네요. 네. 그 내가 있는 페이지, 내가 첫 번째 페이지냐 두 번째 페이지냐 요런 거에 따라서 커런트 앨범스의 랭스 값이 0보다 크다라는 뜻이 결국 있느냐 는 거죠. 배열 안에 요소가 존재하느냐. 존재하면 이제 요 그리드 가지고 요 화면을 그려주는 형태의 코드가 되겠습니다. 음. 네. 사실 지금 이 밑에 코드도요. 지금 다 떼버리고 싶은 욕심은 들거든요. 요 카드 같은 거, 요 카드. 적어도 요 카드 이만큼의 코드를 앨범 카드라고 분리시키면요. 코드가 훨씬 간결해지겠죠. 앨범 카드로 얘를 분리시켜 놓으면 네, 지금 적어도 이만큼 내릴 때 거의 100줄 가까운 코드 109번부터 180분 네, 한 80줄 정도 되는 코드가 딱 그 별도 컴포넌트로 구분되는 거니까 훨씬 코드 가독성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얘는 안 건들고요. 어쨌든 얘가 지금 이거 하나란 뜻이죠. 이거 하나. 지금 제가 요 드래그 해 놓은 거 요만큼의 카드가 요 카드 하나인 겁니다. 요 카드가 어떻게 여러 개 나오냐? 지금 백엔드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온 요 커런트 앨범스 여기 있는 요소를 이 페이지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거 돌면서 이 카드 하나하나를 화면에 그려준 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 15분 해볼까요? 네. 좀 해봅시다. 자, 컴포넌트에다가 어차피 여러분들 프로젝트도 하셔야 되니까 대충 어떤 느낌으로 얘를 리팩토링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앨범스 요 페이지와 비슷한 그러니까 컴포넌트도요. 얘네들이 다 이렇게 폴더 정리가 안 돼 있고 이렇게 밖에 나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복잡하겠죠. 이 컴포넌트 안쪽도. 컴포넌트라고 분리시켜 놓은 건데도 저 안에서 구분을 이 통을 따로 쓰지 않고 있으면 뭐 일반 쓰레기통인지 재활용 쓰레기통인지 이거 페트병 통인지 이렇게 좀 분리를 시켜 놔야 코드 사용하기가 편하니까요. 네. 앨범스 요쪽에다가요. 이것도 찾기 귀찮으니까 네,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컴포넌트한테 이걸 일 시켜 놓고 저는 앨범 코드 보러 갈게요. 그러면 앨범스와 앨범 보고요. 그리고 저 폴더까지만 컨텍스트에 넣어 주겠습니다. 제가 방금 만든 앨범스라는 ALBUMS 왜 없죠?
페이지스가 아니고 컴포넌트. 이걸 인식을 못 하나 보네요. 만든 거라서.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요. slash pone component slash al 앨범스 하고 앨범스와 앨범의 가독성을 위해 컴포넌트를 형성해줘 라고 요청을 해놓고 앨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앨범도 지금 뭐가 지금 임포트 구분이 너무 깁니다. 지금 요런 게 이제 코드의 가독성을 지금 떨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타일링 하는 것 자체를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요 UI 라이브러리들을 가져다 쓰고 있는 건데요. 얘조차 이게 너무 길어지면요 불편합니다. 지금 너무 길어요. 네. 이만큼이 지금 임포트 구문이고 뭐 아이콘도 이만큼 지금 임포트 받았다고 하고요. 하고 실제 화면 그리는 거는 요 밑에죠. 요 앨범이라는 게 화면이 어떻게 그려지냐, 뭐 컨시더, 그리드, 뭐 에러일 땐 요거, 그리고 앨범이 없으면 이거, 앨범이 진짜 데이터가 있으면 그제서야 이게 실제로 화면에 메인으로 그려줄 HTML 코드가 되겠죠. 깁니다. 얘도 보면 길어요. 짧지 않아요. 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열심히 코드 리팩토링을 해주고 있을 거예요. 자, 스테이트 봐볼게요. 유즈 파람스 요게 있어야 요 다이나믹 라우츠를 읽을 수 있다고 했죠. 여기에 이거 하나 들어갔을 때 요 다이나믹 라우츠 요 이게 지금 몇 번째 앨범인지에 대한 아이디 값입니다. 요게 이 앨범 아이디로 가져올 수 있는 이유는 라우츠에서 라우츠를 넣어줄 때 여기서 이런 이름으로 넣어줬으니까요. 라우츠를 넣어줄 때 내가 앨범 아이디라고 넣어줬으니 그러니 여기서 앨범 아이디라고 꺼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유즈 파람스로 여기 꺼내 왔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상태입니다. 앨범, 포토스, 그리고 로딩 에러 이런 게 있고 뭐 셀렉티드 포터, 다이얼로그 오픈 뭐가 있나 보네요. 여기 또 추가적인 기능이 네, 뭐 열리는 기능을 넣어줬네요. 네, 눌렀을 때 모달로 열어주는 기능까지 넣어줬나 봐요. 이게 지금 셀렉티드 포토가 뭐 여기서 어떤 게 눌렸는지를 눌린 상태의 포토 지금 현재 선택된 포토가 어떤 건지 보고 그 포토 가지고 이제 다이얼로그가 요 모달을 의미하는 걸 겁니다. 요 모달 열어주는 거 이걸 열었다 닫았다 하는 기준을 요 다이얼로그 오픈이라는 상태값으로 관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화면이 렌더링 되면요 유즈 이펙트가 여기 있고 유즈 이펙트에 앨범 아이디가 바뀔 때 요 코드가 실행되라 라고 이런 식으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로직은요 다르군요. 좋아요. 앨범 아이디 앨범스 끄고 있습니다. 지금 뭐 리팩토링 했다고 지금 이러는 건 같은데요. 네. 뭐 열심히 잘 구분해 준 것 같아요. 뭐 스켈레톤도 넣어주고 에러도 구분해주고 조금 더 가독성 좋은 코드로 만들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AI가 알아서. 자, 패치. 요만큼 요거 돌리고 요거 돌리고 요거 두 개 요청한 거 프로미스 all로 받아서 예, 앨범 리스폰스, 포토 리스폰스를 각각의 데이터로 뽑아내고 얘를 스테이트로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면 이 스테이트 그 백엔드로부터 데이터 패칭 받아온 요거를 네, 셋 앨범 그 앨범 스테이트와 포토 스테이트로 관리를 하게끔 해줍니다. 지금 이거 리팩토링 해준 것 같습니다. 자, 리팩토링 한 거 일단 다 옵셋 할게요. 어떻게 바뀌었나 좀 보겠습니다. 보면요. 일단 지저분한 임포트 구분이 다 날라갔습니다. 좀 마음이 편해졌어요. 임포트가 너무 길어서 볼 때마다 스트레스였는데 요만큼 얘는 또 어쩔 수 없이 남겨놨나 봐요. 컨테이너와 스택은 지금 밑에 이
화면에서 쓰고 있어가지고 남겨놓고 여기서 쓰는 자질구레한 여러 가지 화면을 구성해주는 컴포넌트들을 이런 식으로 네, 구분해줬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이 UI 라이브러리들을 가져다가 많이 쓰게끔 만들어주면은 깔끔한 코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앨범 디테일 헤더, 뭐 포토 그리드, 다이얼로그, 스켈레톤, 앨범 에러. 보면요, 뭐 스켈레톤, 뭐 로딩일 땐 스켈레톤 띄워주고, 에러일 땐 에러 띄워주고, 앨범이 없어도 에러 띄워준데 그때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라. 너무 직관적이죠. 아까 그 앨범 딱 파일 봤을 때 지금 아직 여기 이 스테이트가 이만큼 있긴 한데요. 요것도 이제 커스텀 훅으로 다 빼버릴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컴포넌트 함수를 딱 열었을 때 얘만 보인다고 보면요. 무슨 코드인지 바로 이해가 됩니다. 로딩일 때 이것 띄워주고 에러일 때 이것 띄워주고 앨범 아닐 때 이것 띄워주고 그래서 나오는 거는 이건데 어떻게 생겼냐? 헤더 있고 포토 그리드 보여주고 맨 밑에는 포토 디테일 그 사진에 요 사진에 그 상세 화면을 봐주는 모달을 열어주겠다. 모달 여기 다이얼로그 아마 모달일 거거든요. 얘 안쪽 보면요. 메테리얼이 제공해주는 모달인데 메테리얼에서는 모달이라고 안 부르고 다이얼로그라고 부르나 보네요. 네, 다이얼로그. 이걸로 통해 가지고 모달 기능을 구현해 준 걸로 보입니다. 결국 얘한테 데이터 넘기는 것도요. 네, 요 포토 props로 데이터를 넘기면 되겠죠. 크레딧 카드 다 좀 닫아 보겠습니다. 다 닫고 앨범스. 자, 앨범스부터 얘부터 좀 붙여볼게요. 자, 앨범스도 어떻게 코드가 개선되었는지 일단 컴포넌트를 구분하는 것만으로도요. 일단 이 임포트에서 느껴지는 그 부담감이 적어집니다. 아까는 여기가 이만큼을 길게 지금 차지하고 있었는데 임포트 구분만 얘가 확실히 저 안쪽에 엘리멘트를 직접 그리는 쪽으로 거의 다 빠져서 깔끔한 상태가 됐고 여전히 좀 내리면은 네, 그 HTML 코드보다 어떤 그 데이터 패칭해 주는 로직들이 먼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밑에 내려오면 뭐 컨테이너 만들어 주고 여기 앨범 헤더 넣어 주고 에러이면 얼러트 띄워 주겠구나. 로딩이면 요 박스 보여 주는구나. 로딩이 아니라 이제 실제로 로딩이 완료가 되면은 그때서야 이 앨범 그리드를 보여 주겠구나. 훨씬 읽기 편한 코드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얘도 분리를 시켜 볼게요. 보면요. 제가 데이터 패칭을 앨범도 하고 있고 그 포토라는 것도 하고 있잖아요. 얘를 이제 각각의 그걸 도메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도메인별로 네. 뭔가 이게 또 선택을 해야 되죠. 뭐 스토어스 아니고 이번에는 훅이라는 걸로 만들겠습니다. 훅 폴더. 이름 짓는 거는 자유입니다. 이름 짓는 건 자유고 지금 훅스라고 해놓고 여기다가는 내가 만드는 커스텀 훅들을 여기 넣겠습니다. 자, 얘한테 이것도 AI의 도움을 받아볼게요. 지금은 각 화면에서 앨범스와 포토스를 직접 배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로딩 에러와 같은 상태가 이에 대한 패치와 로딩 에러와 같은 상태가 반복적으로 프론트 함수 안에 이 코드를 use 패치
커스텀 훅으로 분리해줘 라고 요청을 보내는데 여기서는 액시오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해 라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결국에 내가 만들고 싶은 목적지는 내 머릿속에 있고요. 그 머릿속에 있는 거를 내가 직접 구현하려면은 시간이 들고 막 찾아봐야 되고 요거 하니까 그걸 덜기 위해서 AI를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유즈 패치라는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제가 경로 지정도 안 했는데 다행히도 얘가 요 코드 맥락을 보고 대충 여기 있어야겠구나 싶은 거겠죠. AI가 봤을 때. 유틸 안쪽에 만드는 게 적절하겠구나. 요 훅스 안쪽에 지금 보면은 유즈 앨범스와 유즈 패치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기대한 건 요 유즈 패치만 만들고 한 번 더 제가 프롬프팅을 해서 개선하는 거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제 머릿속에 있는 거를 지금 AI가 이미 만들고 있어요. 뭐냐면요. 유즈 패치는 데이터 패치, 백엔드와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 역할에만 집중하고요. 각각의 도메인들을 여기다가 선언해 놓는 겁니다. 마치 스토어에서 요 포스트 슬라이스를 만들거나 스토어에서 요 유저 스토어를 만드는 것처럼 각 도메인별로 그 도메인에 필요한 함수들을 정의해 놓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패턴입니다. 유즈 패치로 얘로 데이터를 패치하는 요거를 엑시오스를 통해서 처리하게끔 됐네요. 해놓고 immediate 뭐 즉시하냐 뭐 그런 조건들을 넣어준 것 같아요. 하고 지금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시키지도 않은 요 포스트와 유저스 뭐 이런 것들도 지금 만들고 있네요. 커스텀 훅이라고 많이 사용하는 패턴이긴 합니다. 어쨌든 프론트엔드 코드는요. 백엔드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와서 화면에 뿌리는 게 거의 대부분의 액션들이에요. 그거를 사용자가 더 인터랙트하게 동작하게 하기 위해서 리액트에서 제공해준 여러 가지 기능을 사용하는 거고요. 뭐 이게 드래그해서 컴포넌트를 움직인다든가 그런 것들을 개발할 때 리액트가 많은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이미 그거 내가 만들려고 하는 것들을 라이브러리로 통해서 많이 만들어져 있고 나는 그거를 가져다가 쓰면 되니까. 뭐 잘 만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원래 한 프롬프트 2번 해가지고 이런 걸 해달라고 말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바로 해버렸네요. 자, 코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뭐냐면요. 결국에 오늘 오전부터 말했던 내용입니다. 복잡한 비즈니스 로직들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내 컴포넌트에서 내 컴포넌트 여기 볼게요. 앨범스의 앨범 보면요. 코드가 정말 그래도 아까보다는 훨씬 읽을 만한 코드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거 업셋하고 봐볼게요. 앨범스부터 볼까요? 앨범스부터 보면은 기존에 이렇게 드래그 내리자마자 내 화면의 이 코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요 데이터 패칭하는 로직들이 빠졌고요. 그리고 바로 얘네들이 보이게 됩니다. 이 화면이 어떻게 구성되는 건지 업셋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요. 그래도 일단 이 컴포넌트를 구분시킴으로써 여기서 갖고 있었던 UI 라이브러리 임포트 하던 것들을 좀 많이 덜어줬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로직 처리하던 게 그래도 한 화면에 보일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제가요 지금 화면을 설명드리느라 크게 보고 있어서 그런데요. 보통 그래도 제가 일반적으로 작업할 때 이 정도 크기로 작업을 하거든요. 이 정도면 나이스합니다. 이 정도면 나이스해요. 여기 함수명 있고 여기에 이 화면을 처리하기 위한 그 로직들이 여기 있는 거고 그 밑에 화면이 있습니다. 꽤 가독성이 좋습니다. 코드가 100줄 안에 그래도 끝났어요. 그러면 얘를 읽고 뭐 하는 코드인지 이해만 하면 되겠죠. 다시 확대시켜 놓을게요. 보면은 이거 좀 닫을까요? 보면은
아까 그 직접 데이터 유지 이펙트 데이터 패칭하고 그런 로직들이 싹 사라졌습니다. 싹 사라지고 요 페이징 계산하는 로직만 요 앨범스에서 해주게끔 돼 있어요. 얘도 사실 분리시키려면 분리할 수 있겠죠. 하지만 뭐 거기까지는 안 가겠습니다. 네, 요 아이템스 per 페이지 여기까지가 이제 이 페이징 처리하는 로직이니까 얘도 딴 데로 빼버릴 수가 있을 거예요, 사실. 근데 일단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두겠습니다. 네. 해서 원래 여기서 뭐가 뭐 주고받고 막 하던 그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반환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반환값을 내가 설정할 수 있다고 했었죠. 반환값은 뭐 상태가 됐든 배열이 됐든 반환해 줄 수 있습니다. 요 유즈 앨범스가 원래 여기서 쓰고 상태로 유즈 스테이트 상태로 선언하고 쓰고 있던 앨범스 로딩 에러 뭐 리패치라는 거 원래 없었는데 만들었나 봐요. 네, 얘네 세 개 상태를 내가 여기서 유즈 스테이트 선언해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유즈 앨범스에서 거기서 상태값 알아서 다 작업하고 나는 그 결과를 컴포넌트에서 받아서 얘대로 이거 조건대로 화면을 뿌려주겠다는 결정을 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요건 잘 읽히죠? 요 코드 정도면 잘 읽히지 않나요? 그쵸? 네. 그래서 이런 코드가 사실 잘 쓴 코드고요. 이렇게 안 하고 막 길어질 수 있습니다. 막 1000줄, 2000줄 막 길어질 수 있어요. 그래도 코드가 동작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용자가 보는 거는 똑같이 보이고요. 그저 개발자가 얘를 읽기 어려운 것뿐이에요. 개발자가 읽기 어렵다는 말은 곧 수정하기가 어려운 코드가 됩니다. 개발자들이 이런 막 그 유지 보수성이 좋은 코드, 가독성이 좋은 코드를 쓰려고 노력하는 이유는요.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하는 게 개발자 관점에서 굉장히 잘 쓴 글이다. 이런 것도 있지만 동시에 비즈니스적으로는요. 어떤 뭐 앞으로 우리가 바꿔야 될 일이 있어요. 뭐 모델을 바꿔야 돼요. 그때마다 막 난잡하게 꼬여 있는 코드를 풀어서 매번 해결을 하려면요. 거기서 들어가는 시간이 너무 큽니다. 그게 이제 그 유지 보수의 비용이 크다라고 표현하는 건데요. 네. 그래서 우리는 AI도 있으니까 가급적 깔끔한 코드를 유지하는 게 나중에 이 서비스를 디벨롭하기에도 좋은 환경을 만드는 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요 안쪽 봐 볼까요? 유즈 앨범스 안쪽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네. 유즈 앨범스 넘어가 보면요. 보면요. 얘가 유즈 패치를 쓰고 있습니다. 유즈 패치를 쓰고 그거 받아온 반환 값들을 앨범스 로딩 에러 리패치라는 거를 반환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컴포넌트에서는 얘를 임포트 받고 이걸 가져다 쓰는 거죠. 그러면 아까 여기 보면요. 이거 많이 반복되는 패턴이거든요. 요 유즈 앨범스는 유즈 패치를 가져다 쓰는데 요거고요. 유즈 앨범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예상이 되죠. 아니네요. 얘는 좀 달라가지고 로직이. 유즈 포스트 열어볼게요. 똑같죠. 똑같은데 얘만 달라진 거죠. 여기만 달라지고 포스트 도메인에 관련된 데이터 패칭하는 그런 처리를 하는 예로 유즈 포스트를 쓰면 된다. 유저스는 이제 유저 쪽 관련돼서 처리하는 것들. 네. 이렇게 처리해서 쓰는데 지금 유저 앨범이 복잡한 이유는요. 얘가 지금 프로미스 패턴 요거 병렬로 가져오는 로직 때문에 좀 복잡한 형태예요. 요것도 근데 유즈 이펙트를 통해서 어차피 똑같이 동작시키면 됩니다. 다 업세트 하고요. 전체 업세트 하겠습니다. 또 뭘 보면 좋을까요? 앨범스. 저 안쪽을 안 봤네요. 네, 유즈 앨범스 보면요. 결국 유즈 패치가 반환해 준 거를 이름만 바꿔서 앨범스란 이름만 바꾸고 이게 비어 있으면 빈 배열로 반환해 주는 정도의 역할만 요게 도메인이 해 주고요. 그리고 이런 게 추상화입니다. 요런 걸 추상화라고 불러요. 이런 데이터 패칭하는 건 유즈 패치 이렇게
한쪽 코드로 몰아 놓고요. 얘를 가져다가 유즈 앨범스도 만들고 유즈 포스트도 만들고 유즈 유저스도 만들고 한 거예요. 이래 놓고 이 코드들에서는 컴포넌트들에서는 얘네들을 가져다 쓰게. 요 유즈 앨범, 네. 유즈 앨범스. 네. 요런 게 또 추상화라는 개념이다라는 거를 한번 설명드렸고, 자, 유즈 패치 안쪽 보겠습니다. 요건 팁인데요. 주석하실 때 이런 식으로 주석을 주시면요. 이 VS 코드 기반인 에디터들은요. 얘를 이렇게 올렸을 때 내가 거기서 정의한 설명이 이 함수의 설명으로 나와줍니다. 편하겠죠. 그래서 내 코드의 가독성을 높이고 싶은 분들은 요 선택을 요런 거를 잘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게요 그 기본 제공된 게 아니잖아요. 이 유즈 패치라는 게 기본 제공된 함수가 아니잖아요. 내가 설계한 함수잖아요. 내가 설계한 함수를 에 대한 뭔가 그런 걸 달아 저거 주석이죠. 주석을 달아줄 때 요 슬래시 별 슬래시 요 사이에다가 요렇게 써 주면요. 아까처럼 이쁘게 잘 설명을 해 줍니다. 네, 이거는 VS 코드 기반의 에디터들의 팁이에요. 개발 팁, 개발할 때. 요렇게 함수를 나누고 함수 안에서 또 함수를 나누고 하는 거를 이제 추상화라고 하는데 그렇게 개발하는 게 많습니다. 그렇게 개발하는 형태를 개발자들이 좋아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네, 얘가 하는 일을 한번 볼게요. 제가 오늘 좀 딴소리가 계속 좀 많네요. 이 유즈 패치는요, 설계가 이렇게 됐습니다. URL 받을 수 있고, 옵션스 받을 수 있고, immediate라는 뭐 즉시 실행 여부라는 불리언 타입을 하나 받아오고, 그러면 리턴을 요런 오브젝트를 해준다. 데이터 로딩 에러 리패치가 들어있는. 네. 보면요, 이게 이 뜻이죠. URL 받아오고요, 옵션스라는 거 받아오고요, immediate라는 그 불리언 타입을 받아오는데 요게 입력되지 않으면 지금 true로 해주겠다라고 그 기본값 세팅이 되어 있는 거죠. 옵션도 마찬가지로요. 이거 그 자바스크립트 때 했던 겁니다. 자바스크립트 우리 수업할 때 제가 뭐 지나가면서라도 설명드렸던 건데요. 어차피 계속 반복됩니다. 리액트 공부를 하시든 뒤에 타입스크립트를 하시든 노드.js 가가지고 익스프레스 서버를 하든 계속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반복 학습하면서 익히시면 된다. 이게 함수고 매개 변수를 받는데 매개 변수 3개를 받고요. 요 3개 중에서 옵션스의 기본값은 이거, immediate의 기본값은 요 true가 되고, 이제 여기서 상태를 가져다 쓰게 만들어 놨습니다. 리액트의 유즈 스테이트를 가져다가 데이터 로딩 에러 받아오고, 얘를 지금 이제 함수를 돌리는 건데요. 유즈 콜백은 제가 내일 수업을 할 거예요. 유즈 콜백, 메모 뭐 이런 애들이 메모이제이션이라는 개념이거든요. 메모이제이션이라는 개념을 익히셔야 왜 이렇게 쓰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거 이렇게 안 하고요. 그냥 아까 화면에서 했던 것처럼 유즈 이펙트하고 써도요, 코드는 돌아갑니다. 근데 얘가 좀 내 의도와 다르게 자꾸 코드가 실행될 수가 있어요. 그런 거 막을 때 이걸 성능 최적화라는 이유로 이런 기능들을 씁니다. 유즈 콜백이라든지 메모라든지 뭐 유즈 메모 같은 이제 내일 배울 내용들입니다. 성능 최적화 때 쓰는 리액트 훅입니다. 네, 리액트 훅입니다. 얘도 훅이에요. 리액트가 기본 제공해주는 리액트 훅입니다. 자, 패치 데이터라는 거를 요런 식 어쨌든 데이터 패칭하는 요걸로 정의해 놓고요. 얘가 이거에 따라서 실행되게끔 한 코드입니다. 네, 어렵지 않습니다. 리패치가 실행되면요, 유즈 콜백을 다시 실행하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징은요, 여기 옵션스가 있어요. 옵션스가 있어서 axios.get 하는데 요 옵션스에다가 뭐 시간이 부족해서 코드로는 표현하지 않을 텐데 여기다가 이제 그 헤더를 넣어줄 수 있어요. 인증키 헤더.
아까 제가 예시로 설명드렸던 내가 서버한테 내 아이디 내 주문 내역 김태민의 주문 내역을 달라고 요청을 보낼 때 나의 신분증을 넣어서 보내줘야 됩니다. 내가 미니 조교님의 주문 내역을 보고 싶다라고 내 신분증을 넣고 백엔드에 요청 보냈을 때 오류를 반환받아야 돼요. 그렇게 설계된 서버가 좋은 서버인 겁니다. 애초에 그렇게 설계하지 않으면 많은 이슈들이 있겠죠. 내 정보가 아닌데 볼 수 있고 그 말은 내 정보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다가 되니까요. 그런 거를 요 옵션스에다가 넣어서 작업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팀 프로젝트 하면서 한번 만들어 보시면요. 어떤 코드들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저기서 계속 반복되는 코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거를요. 공통 모듈 설계라고 합니다. 여러 개발자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모듈을 개발하는 파트. 이제 공통 모듈 개발하는 거를 이제 보통 한 사람이 이렇게 막 만들어 놓으면 이제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가져다 쓰고 공통 모듈을 담당하신 분은 계속 고민하는 거죠. 더 좋은 구조가 뭐일지. 더 코드를 예쁘게 만들려면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될지. 네. 예, 공개되겠습니다. 자, 요거 코드 한번 제가 코드 푸시해 드릴 거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풀 받으시거나 아니면 뭐 코드 변경하시는 게 내용이 있으면 제 코드 그냥 클론 받으셔 가지고 네, 봐 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자, 요거 스테이터스 코드 애드하고 데이 34 use 패치가 구현되었습니다. 네. 예. 보면요. util에 보면요. 결국에 화면에서 하는 일은요. 제가 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결국 화면에서 하는 일은 백엔드의 데이터를 받아와서 화면에 뿌려주는 일입니다. 이걸요 그냥 화면에서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이걸요 별도 파일로 분리시켜서 하는 것도 방법인데 별도 파일로 분리시키는 것도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다. 요거는 개발팀에서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하면 되는 네 입니다. 예. 요거를 이제 전역 변수로 관리하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요런 리덕스나 쭈스탄드 같은 걸 쓸 수 있는 거고요. 아니 그런 거 필요 없고 어쨌든 그냥 데이터 패칭해 와서 화면만 뿌릴래라고 하면은 요 훅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네. 아니면 제가 만든 것처럼 그냥 진짜 요런 훅스도 안 쓰고 이제 데이터 패칭해 오는 거는 그냥 자바스크립트로 처리하고 그거에 대한 데이터만 화면 단에서 내려받아 가지고 쓰게끔 하는 것도 있고요. 어쨌든 화면만 잘 나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프론트는. 라고 또 프론트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는데 좀 프론트는 계속 진화를 합니다. 계속 진화해요. 그래서 내가 알아야 될 것도 너무 많고요. 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수업 마무리해 볼까요? 자, 오늘 배운 거 반복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훅에 대해서만 거의 3 시간을 얘기했습니다. 리액 그동안 너무 그냥 당연하게 썼던 리액트에서 당연하게 썼던 훅이란 게 어떤 건지. 훅은 예전 리액트, 클래스 기반 리액트에서는 없었던 개념이다. 훅이라는 거는 함수형 컴포넌트로 넘어오면서부터 이제 리액트의 그냥 리액트에게 내 컴포넌트가 지금 리렌더링 될지 뭘지를 알려주는 결국 요런 생명 주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리액트의 강력한 기능들을 내 컴포넌트에도 잘 써줘라는 식으로 연결시키게끔 하는 게 요 훅이란 애들이다. 보통 많이 쓰는 게 결국엔 유저 스테이트고 뭐 유저 이펙트, 뭐 유저 컨텍스트 그리고 아까 잠깐 보셨지만 내일 할 내용입니다. 뭐 유저 콜백, 유저 메모 이런 애들이 성능 최적화하기 위한 훅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리액트 훅을 봤고요. 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실 오늘은 이제 좋은 개발이란 게 뭔지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함께 섞여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국 좋은 코드라고 하는 거는 잘 읽히는 코드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래서 항상 '코드 짜는 일이 글 쓰는 일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음 각각의 파일들에서 해야 될 일들을 분명하게 해 주고 복잡하지 않게 읽기 쉽게 잘 쓰는 코드를 만드는 게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커스텀 훅을 도입을 하는 거죠. 네. 컴포넌트는 단지 렌더링에만 집중하게끔 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요런 게 관심사 분리라는 개념이고, 요 관심사 분리라는 개념은 리액트뿐만 아니라 개발이 적용되는 모든 영역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개념입니다. 그러면서 엑시오스 라이브러리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패치처럼, 패치는 리액트에 내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함수고요. 네. 이 패치에서 계속 반복되는 코드들을 엑시오스가 자동적으로 처리를 해 줘서 요 엑시오스라는 라이브러리도 많이 사용됩니다. 저도 엑시오스로 프로젝트를 해본 경험이 상당히 많고요. 엑시오스 외에도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취사 선택 사항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뭐 커스텀 훅에 대해 설명드렸고, 훅이 가져야 되는 규칙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훅은 반드시 컴포넌트의 그 최상단 레벨에서 선언되어 있어야 된다. 뭐 if나 반복문 안쪽으로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내가 커스텀 훅을 만들었으면 use라는 이름으로 시작하게끔 해 줘야 된다. 네, 요 정도 되겠습니다. 예, 오늘 수업 들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뭔가 그 커스텀 훅인데, 이제 리액트에서 훅이라는 개념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코드 리팩토링까지 겸해서 좀 수업을 진행했던 것 같아요. 네. 음 듣기 이해 못 하셔도 전혀 상관없고요. 자, 이해하시면 좋은 거고요. 이해 못 한다고 하시더라도 코드가 동작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개발자들이 내 코드를 더 유지 보수를 잘 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따 2 시부터 제가 그 팀별로 팀장님들께 좀 연락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미팅 예정이었던 팀들에게는